안녕하세요.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장 혼조세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내렸는데 최근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분야가 바이러스 직격탄으로 가장 크게 주가 하락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항공주나 뭐 에너지주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가 170포인트 내렸고요. 0.65% 하락입니다. S&P 500 지수 10포인트 내렸고 0.35%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14포인트 0.15%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0.94% 올랐죠. 그렇습니다. 미국채 수익률 전체적으로 하락해서 10년물이 0.725%입니다. 달러 지수 97.1로 올랐고요. 원달러 1215원으로 올랐고요. 원엔도 11.35로 올랐고 위안달러도 7.08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WTI 37.7불선, 브렌트 40.5불선입니다. 그 유가는 WTI 기준으로 아마 35불선에서 40불선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 이 범위에서 지금 소폭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보도가 미국 세일 업계에서 6월 말까지 매일 한 50만 배럴 정도 정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양은 바이러스 직격탄 이전에 한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증가 움직임은 경제 회복이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징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수요만큼 시장에 공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즉 기름 시장에서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크게 오르기 힘든 구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불대로 다시 급락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이 줄겠죠. 그렇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5월 수출 마이너스 28.3%, 수입 마이너스 26.2% 이고요. 영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5% 상승이고요. 유럽의 5월 자동차 신규 등록이 전체적으로 전월비 급증을 했습니다. 대략 한 300%에서 2000% 사이 자동차 신규 등록이 급증을 했는데 그러나 4월에 사실상 신규 등록이 전멸한 점을 기억하면은 여전히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비로 한번 보면은 영국이 마이너스 89%이고요. 자동차 신규 등록입니다. 이탈리아 마이너스 49.6%, 독일이 마이너스 49.5%, 프랑스 마이너스 50.3% 이렇습니다. 유로존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1% 상승이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 30년물짜리가 지금 3.3%로 사상 최저치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도 전주비 8%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크게 증가했었죠. 미국 5월 건축 허가 건수 전월비 14.4% 급증했고요. 주택 착공 건수도 4.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건수 같으면은 바이러스 이전 상태 회복한 것 같고요. 이 둘 다 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나 지난달에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대선까지 대략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은 지금 재선하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그 자체는 선거까지 제압하기 힘들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경제하고 방역은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잖아요. 방역을 잘 하려면 바이러스를 확실히 제압하려면 경제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도 확 살리고 방역도 확실히 바이러스도 확실히 더 잡고 둘 다 추구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그 자체는 지금 중공 책임론으로 이미 공격을 개시를 했고 이렇게 돌을 하나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기습으로 망가진 경제를 지금 트럼프가 회복했다. 내년 이후에는 경제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구호가 더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지금 바이러스를 잡는다 하더라도 경제가 망가지면은 재선은 힘들겠죠.
네, 재선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경제만 확실히 회복시키고 내년 이후에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설사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좀 더 퍼진다 하더라도 재선에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가령 뭐 미국 경제 더 막강하게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경제 회복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면은 경제 지표 중에서도 지금 고용 지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실업률이 너무 끔찍하니까 숫자 자체로는 너무 끔찍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사 보도에는 선거 전에 실업률을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이내라니까 하단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 숫자가 만약에 5%에 근접한 숫자가 달성이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 재선 승리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거리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생길 텐데,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길 텐데, 그래서 지금 미국 인프라 이 재건 투자로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해내고, 일거리가 창출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다 망가져 버리면 안 되니까,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기업 부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망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빚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기업들 부채 문제도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몇 번 바이러스 이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 보면은 liability protection 문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저께 발표한 연준이 회사채 매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회사채 시장에 달러 공급해 주겠다, 유동성 공급해 주겠다, 이런 골자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연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고 ETF 등 회사채 ETF 등 이런 펀드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보도는 연준이 직접 회사채에 매입하는 방안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꼭 필요한 기업에 바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에 눈에 띄는 것이 Deep in Discussions, 백악관 내부에서 논의가 아주 깊숙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추가 지원 규모가 보도된 내용이 2조 달러랍니다. 이 2조 달러에 인프라 투자한다는 1조 달러가 포함되는지 그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와 별도로 또 소득세, 감세 등도 같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니까 지금 의회 쪽하고도 계속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발표되지 않겠는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6월 끝나고 7월 되면은 이제 기업들 실적 시즌이 다시 옵니다. 상반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 2분기 실적 전망치 지금 다 보도된 것들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걸 제가 직접 실적 전망하고 그럴 정도는 못 됩니다. 또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요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이런 쪽이고요. AMD도 있는데 저는 그건 제외했습니다. 예. 주력이 아니니까, 주요 선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죠.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은 실적 개선이 이 쟁쟁한 선수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회사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이익을 본다면은 거의 1분기에 2배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찍혀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 부분은 당연히 뭐 같이 실적이 좋을 텐데, 삼성전자에는 반도체 외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사업부들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회사 전체로 보면은 실적이 별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매출도 수익도 상당히 성장하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인텔하고 퀄컴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결국 하이닉스 그때 1분기 때 그야말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었죠. 예상보다 훨씬 좋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하면서 직후에 그러나 2분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직격탄 맞을 테니까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과 달리 2분기 실적 1분기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진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하이닉스는 매출 증가보다는 이익 증가가 훨씬 높은데 그 원인이 낸드 부문에서 지난 분기 또 4분기 이렇게 적자 났었죠. 그게 급격히 호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4분기 정도 돼야지 낸드 부분 적자 완전히 해소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3분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고요. 이러면 아주 회피한 경우에는 2분기에도 찔끔 흑자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닝 좋아지는 분야로는 하이닉스가 단연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서 퀄컴이 반도체 분야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략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5G 기술을 칩셋으로 구현을 해서 목적은 이겁니다. 5G 폰 가격을 확 낮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5G 폰이 대량 공급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5G 이행 속도를 지금보다 더 가속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의 5G 이행 속도가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5G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와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5G가 되려면 일단 현재의 LTE 환경과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5G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즉 5G 생태계가 지금 무르익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 5G 폰은 훨씬 비싸잖아요. 뭐 공짜로 준다 하지만 결국은 요금으로 할부사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본질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5G 폰이 그렇게 많이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휴대폰 판매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또 한편 보면은 5G 폰이 만약에 가격이 팍 내려가서 널리 퍼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5G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기업들 투자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자를 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 가격이 팍 내려서 그러면 5G가 널리 쫙 퍼져 있으면은 그러면 5G 관련 인프라 공급도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5G 시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퀄컴 입장으로서는 물론 이제 얘네들은 핸드폰 분야 시스템 반도체 지금 선두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자기들이 만든 이런 칩셋을 널리 보급시켜서 5G 폰이 확 퍼져버리면은 자기들도 큰 돈 버는 거고 5G 시대도 앞당기고 이렇게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폰 대략 이 칩을 제공해서 대량 공급하는 걸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재미있는
전략이 가령 로봇하고 드론 이 분야도 지금 엄청난 성장하는 분야 아닙니까? 현재로서도 매우 그 성장 산업입니다. 로봇과 드론. 그런데 이거를 성장세를 더 가속시켜버리고 그 가속시키는 중심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가속시키는 거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 지금 성장하고 있는 로봇 드론 분야 성장을 가속시켜서 그거를 퀄컴이 주도를 해서 그래서 그 마켓 쉐어를 자기들이 많이 확보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벌겠다는 건데 이 퀄컴이라는 얘네들은 시장을 형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로봇이나 드론이나 핵심 기술은 분명히 공통됩니다. 제가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날아다니는 로봇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센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오감을 생각하면 되겠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향기 느끼고 맛을 느끼고 맛을 식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를 인식하는 어떤 그 수단이 되는데 지금은 가령 드론이라면 촬영하는 것 중에 시력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율주행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서는 외부 인식하는 이 수단 여기에서 인식한 그 정보 전부 다 디지털 정보로 바뀔 테니까 그거 처리하고 저장하는 수단 그 다음에 각 처리하고 정보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 그 인식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하는 수단 이거 전부 다 이런 핵심 기술들을 아예 칩셋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칩셋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그래서 로봇 칩셋 어떤 그 드론 칩셋 이걸 딱 구현한 다음에 그걸로 로봇이나 드론을 아주 쉽게 설계할 수 있는 툴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당한 그 야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툴도 다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어떤 그 새로운 로봇이나 드론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훨씬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칩셋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반대 개념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 하드웨어적으로 하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지는 항상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퀄컴이 이걸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현을 해 나가겠다라고 자기들의 전략을 밝힌 것으로 저는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은 그 시장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움직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5 시대나 5G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나 4차 산업혁명 훨씬 더 앞당기게 되고 그 진행을 가속시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 제가 하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엄청난 메모리 수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런 퀄컴 이런 주식 바로 사기는 부대 비용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모든 주식 다 살 수 없는 바에야 반도체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다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다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사더라도 이러한 성장 산업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것이 우려되는 거에 바로 이거죠. D램 현물 가격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DXY 지수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몇 번 소개드린 것처럼 4월달, 5월달 두 달간 계속 내렸는데 6월 1일부터 잠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다시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이 DXY 지수가 과연 이 7월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상당히 지금 궁금하고 그래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반기 분명히 그 메모리 수요도 늘어날 텐데 그 수요 증가 반영해서 상승할지 아니면 추가 좀 더 하락할지 이게 주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고객들 상대로는 주로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죠. 이것이 현물 가격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새로 나오는 처리 장치, 처리 장치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만드는 CPU나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나 아니면 어저께 한번 말씀드렸던 아예 지능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처리하는 CPU 그걸 IPU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새로 나오는 처리 장치에 가장 최적하게 작동하는 저장 장치, 즉 메모리를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 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한편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같으면 항상 하이엔드 제품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가 전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현물 가격 하락이 언제나 결정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배당금 좀 더 주는 우선주가 급등 현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이 좋은지,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배당금 많이 주는 주식 매우 싫어합니다. 예. 같은 값이면 그런 주식 투자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배당금 받으면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 당합니다. 그래서 세금 떼이는 거 보면 매우 짜증납니다. 자꾸 세금 강탈당하는 게 싫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배당금 많이 주는 그 회사는 장래 할 일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성장성이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령 하이닉스가 저는 배당금 안 줬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가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자사주 왕창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한테. 예? 그래서 배당금보다도 주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를 삼성전자가 매우 잘합니다. 주가 관리를. 정말 천지차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그래서 하이닉스 경영진들이 좀 배워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